얘들아,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징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1차적으로 고3 수준의 그치 프롬프트를 고3 수준의 그때 또 말했지만 고3 수준의 수능 기출 어휘를 이용해서 어법 구조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패러프레이징 해줘. 그러면 1차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영어 선생님이 영어 강사인 나도 잘 모르겠는 단어들, 막 영어 그 대학교 논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중간중간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고3 기출 단어로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2, 3차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시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풀이하면서 다시 고쳐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처럼 자 1번에 있는 그 지문에 얘들아 이 단어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지? 이 지문을 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는 안 나오는 단어야 라는 걸 빼고 나머지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그치? 고3 이번에 어려웠잖아 뭐고 그치? 단어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 밖에 내가 찝어내는 단어가 아닌 나머지 단어들은 고3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고 정시에서도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얘들아 이 단어는 내가 못 바꿨어. 실수야. 디맨드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디맨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의 구현물, manifestation은 나왔어요. 수특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쵸? 구현물. 자, 페다고지는 이렇게 한쪽으로 빼고 원래 본문에는 teaching, 그치? 교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얘는 교육학, 교육론 뭐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교육학은요, 티칭은요, 사회적 요구의 구현물이다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번 수특에도 이 단어 나왔고요. 그래서 DNA는 역사다, 뭐 인간은 DNA다, 고한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만 선생님이 2차 수정을 못해서 디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necessitate 대절로 necessitate가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로 나왔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분사 구문으로 나왔지. 그래서 어법 구조도 바꿨어요. 자, 뒤에 있는 대절 당연히 당위성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대시 가로치고 be should be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이에 should 생략됐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문맥상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비동사가 이상하게 바뀌겠지. 그렇지 않겠니? 자, 일단 그래서 뭘 필요로 해야 하느냐. ignorant chaos가 나왔어요. chaos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쵸? 무질서, 혼돈 이런 뜻이죠. 본문에는 disorder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단어 패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토랑 discipline 학생을 대신해서 쓴 표현입니다. discipline, 뭐 이런 교육적인, 뭐 규율적인 이런 표현의 그런 명사 형태가 학생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 멘토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학생 둘 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무질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including, encompass는 include와 같은 뜻입니다. encompass도 단어 필수 단어예요.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cognitive behavior을 구체적으로 facet까지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얘는 양상이나 측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측면 양상은 aspect가 있죠, aspect, 그렇죠? 자, 일단 그러한 무질서가 should be subordinated to its antithesis. 얘는 이거 뭐야? 이론이야. 그치? 그런데 반대 이론이래. 안티가 붙었잖아. 그쵸?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본질적인 안에 있는 내재적 무질서를 뭘로 바꾸는 거야? 그것의 반대 이론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질서가 되는 거야. 똑같이 본문에는 opposite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맞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 종속되다. 영향을 받는다. be subject to와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다. 충분히 패러되고도 남는 단어다. subordinated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심지어 여기는 점점하고 올더라고 써줬네. 땡큐로. 그치? 자, 효과적인 그런 인스트럭션 뭐 위에서 그치? 여기 뒤에 보면 student must often be subjected to 이하도 나왔고
쭉쭉쭉 가시다 보면 여기서부터 갈게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when self-discipline 나왔어요. self-discipline. 자기 규율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규율. 자기 규율이라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inner order 정도로 여러분들이 패러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적 질서. 근데 사실 내적 질서를 잘 만들어서 내가 잘 지키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 질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외부적 질서는 뭔데? 학교의 교칙이라든지 학원의 저런 행동 지침서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지켜내고 그리고 나서 내부적 질서로 확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자기 규율이 제대로 잘 flourish가 됐대요. flourish는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적합하게 잡혀진 거예요. 잘 갖춰진 겁니다. 자기 규율이 풍부한 거야. 제대로 잘 된 거죠.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번창했어요. 그럼 알아서 척척 잘 할 거네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 규율이 제대로 잘 갖춰졌을 때 학생들은 종종 must be subjected to an external regulatory framework. 이게 뭡니까? 외부 질서 아닙니까? 외부 질서에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요? 내적 질서가 이미 다 확립이 됐는데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flourish를 뭐로 바꾸면 돼? 충분하지 않을 때, 흔들릴 때 이런 단어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간다. 그래서 is insufficient 이런 거 좋잖아. 그치? 불충분할 때 is not enough 이런 거 괜찮잖아. 그치? 아니면 lack 부족하다.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을 때란 뜻이면 이런 뜻도 되잖아. 자기 규율이 흔들릴 때. 흔들려요? 흔들리다. shake. 흔들리다. 근데 이게 너무 쉽지? 그래서 falter라는 단어가 있어. 얘는 흔들리다라는 뜻이야. 이런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다. 둘 다 쓰일 수 있다. 얘는 충분하지 않다의 개념의 단어. 얘는 흔들리다의 의미의 단어. 두 가지가 전부 다 패러될 수 있다. 정리해 놓으세요. 계속이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Furthermore, 게다가 learners, 학생들은 본문에는 obligation이라는 명사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are obligated to uphold 유지하다, 지켜내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decorum, 정중함 이런 뜻이에요. 예의.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근데 이따가 나와요. 나와요. 이거 봐봐. 이런 단어도 나왔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것도? 정중함이야. 정중함. 비슷한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나오지 않았나? 본문에? 그치? 이거는 있었어. Mutual respect.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잘 유지하려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conducive는 맞네요. 그죠? 자, 그럼 5번으로 가보십시다. ultimately부터 갈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excellence in teaching 교육에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은 demands that 이하여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oth parties Let's go party 아닙니다. 그죠? 양측 입장을 말하는 거고 선생님과 학생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양측 모두의 입장은 resist structured discipline.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별표까지 쳐드렸어요. 구조적인, 체계적인 근면함. 그죠? 그거를 당연히 중시 여겨야죠. 이걸 받아들이고 수능하고 따라야죠. 이게 올던데요. 근데 왜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합니까? 그래서 올바른 단어로 바꿔 쓰세요. 수능하다, 따르다 이런 뜻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conform to 있지 않나요? conform to?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거. 복종하다 괜찮아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수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stick to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단어도 있죠. adhere to 이런 표현. 고수하다, 지켜내다. comply with. 얘들아 이거 다 필수다는 거 알죠? 다 알아야 되는 단어야. 뭐 하나로 패러돼도 어색한 게 하나도 없는, 그치?
그래서 정답은 맨 위에 2번과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았으면 0.5점 처리 스스로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점수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세요. 자, 얘는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략하게. 자, 일단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언어를 사용한다. 물론 긍정적인 언어도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언어보다도 부정적인 언어가 아이들에게 더 지대한 큰 stronger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종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hostility가 또 쓰였네요. hostility, 적대감, 언어적 적대감이니까 좀 나쁘게 말하는 거지. scolding 하거나 아니면 비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칭찬들 포함해서 이런 단어로 패러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느냐? 2번입니다. 왜냐면 본문에 neurological, neurochemicals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그쵸? 당연히 뇌와 관련된 거니까 신경 논리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부정적인 언어가 아이의 머리에 전전두엽 같은 얘기 나오고 그리고 무슨 아미그다라 이거 뭐라고 했지 내가? 편도체라고 했지 그치? 편도체 손해에 붙어 있어요. 다 뇌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신경학적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utterance 발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prohibit 금지하다, 금지시키다, 막다, 못하게 하다, 그죠? 그러니까 prohibitive는 무슨 뜻이야? 금지하는 이런 뜻이죠, 그죠? 금지하는 언어잖아요. like no,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단어 놓치지 마십시다. prohibitive 이 정도. trigger 유발시키는 거. instigate요? instigate 트리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유발하다, 촉진시키다, 부추기다 이런 뜻이에요. 제 몰라도 돼요? 아니, 인스티게이트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예요. exert 행사하다. 어떤 힘이나 그지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표현에 exert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3번이요. 여러분들이 푼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맞춰보세요. 본문이랑 똑같이 냈어요. 변형도 없어. Bad is stronger than good.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지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when이 있지만 얘는 when it comes to로 전치사로 쓰였다. when it comes to 그러니까 당연히 communicate란 동사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ing 붙여야죠. 그죠? 이렇게 조금씩 틀린 부분 있으면 알아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뭐 의문이 들거나 선생님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쓴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썼다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논술형 3번입니다. 자, 3번의 요약문 먼저 갈까요? Engaging with literary fiction. 얘들아, 문학 소설이네요. 자, 문학 소설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지문에서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스토리 중심이에요. 그죠? 내러티브 중심. 이야기 중심의 몰입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스피킹 했을 때 정말 몰입하고 몰두하고 아니면 정말 활자로 되어 있는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작품 리딩을도 너무 몰입하고 이렇게 이야기에 몰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죠? 더불어서 공감 능력이 좋아지면 사회적 뭐도 좋아져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죠. 그쵸? 사회적 활동, 행동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질 수 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나왔네요. 사회적 활동, 행동 얘도 같이 상승한다. 자, engaging with literary fiction. 그래서 문학 소설을 참여하는 거, 관여하는 거, 그죠? 문학 소설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몰두하는 것. 그것은요, allow readers, 독자들로 하여금 뭐를 확대시키느냐? 그들이 가진 A를 확대시키고 증가시킨대요. 당연히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By providing access to the B of diverse characters.
다양한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주관적인 경험들. 여기 나왔네요. 아주 바로. 그치? To access. 그치? 이게 access to the. 그럼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뭐가? 이거 들어가면 되네. subjective experience.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A에는 empathy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여기도 이제 맥락에 옳지 않은 단어를 찾는 건데, 일단은 외인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인가. 그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외인도 나와요. 외인 수능 단어예요. 근데 얘들아, 얘는 답이 2개야. 미안해. 근데 하나는 어법이야. 얘는 리빙으로 바꿔주세요. 리브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living experience. 언더라인은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직접적인이란 뜻이고, 컨벌지의 반이어가 다이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인가? 맨 마지막에 요약문 문제가 나왔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인가? 그때 정답의 일부 하나, A랑 B 중에 B였나? 그때 다이벌지란 단어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이벌지 나왔던 거. 다이벌지도로 나왔는지 아무튼. 자, 일단은 컨벌지는 뭐냐? 한데 모이다란 뜻이에요. 한데 모이다. 한 점으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그래서 뭐 수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만나겠죠? 만나다. 다이벌지는요? 다이벌지는 뭐야? 안 만나. 갈라지다. 나뉘어요. 그러니까 벗어났습니다. 그치 지민아? 그죠?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얘들아. 갈라진다는 얘기는 얘들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쵸? 그렇게도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외인은 뭐냐? 얘는 시들다라는 뜻이야. 시들다.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맥락상 보니까 뮤지엄의 authoritative, 권위적인이란 뜻이죠. 본문에 그랬잖아. 우리가 문화 관광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바뀌었다. 그지?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이랬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박물관이 문화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졌죠. 약해졌죠. 리듀스 됐잖아요. 그치? 공장으로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됐어? 상실됐다.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해서 외인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죠. 있어요. 뭐 리듀스 정도로. 그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법이었어. 선생님의 실수. 여기다 어법도 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치? 리빙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잘 봐라? 잘 봐라? 여기 봐봐. 빨리 졸지 마요. 문화관광이라는 거는 evolved into, 이거 뭐야? synthesis. 합성이야. 합성. 합쳤단 얘기네? 종합이란 뜻이야. 뭐와 뭐에? 근데 이거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여기 of 넣어야 돼. of A and of B. A와 B의 합성, 종합으로 진화되었다. 문화관광, 과거는 박물관, 방문, 현재는 일상적이고 경험을 중심.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게 아예 안 되진 않는 거잖아. 지금도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 종합이란 단어를 쓴 거야. 그치만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더 활성화되었긴 하나 과거에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게 더 셌고 현재에는 경험을 중심으로 현지 문화를 즐기는 게 더 세고 과거에 더 셌던 박물관 방문은 조금 약해진 거지만 둘 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건 맞으니 그래서 synthesis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추워요? 자, 그래서 리빙으로 바꿔서 experience 꾸며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especially, 자, 우리가 토착, 그죠? indigenous, ethnic, 민족이란 뜻이죠, 그죠? 자, 토착 상황과
혹은 민족 상황에서, 그죠? The core of the journey. journey의 모티베이션은, core, 핵심은, 그지? 여행의 핵심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일상, 현지 문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토착, 민족, 그 문화와 맥락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진정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민족과 토착민들은 당연히 여행을 하는 트래블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패러다임과는 서로 한 군데로 모입니까? 서로 똑같아요?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다이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구별된다, 갈라집니다. 달라요, different. 이런 의미로 뭘 써야 된다? 다이버지 써야 된다. 괜찮죠? 이렇게 해야 잠을 깨니까, 그치? 내가 이제 백날 부르는 것보다 모두가 다 한 번씩 쳐다보면 잠이 훅 깨요. 훅 깨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에는 정답 3번이에요. 너무 쉬운 지문이라서 그냥 갈 거고, 일단은 숫자, 수치,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좀 지배적이다 라는 단어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governing 이란 단어, supremacy라는 단어가 제목이나 주제,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 수치적인 우위, 왜? 되게 중요하니까 governing 지배적이다 이런 단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가십시다. 7번 문제는 얘들아 4-3에 나오는 그 뭐냐면 안내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내문은 직접적으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았고, 근데 문제는 계속 출제를 할 겁니다. 세미파이널 테스트에도 낼 거고 파이널 테스트에도 낼 거예요. 자, 일단 근데 그거를 안내문 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내봤어요. 근데 막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이따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요런 단어. itinerary. 이거는 얘들아 일정표나 계획표를 말해요. 이거 나와. 특히 어디에 나오냐면 듣기평가에 많이 나와. 얘도 듣기평가에 나옵니다. 근데 미안한데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이거는 뭐 first의 개념이라고 할까? 첫 번째, 첫날. 근데 concluding night는 해석할 줄 알아야지. concluding이 결론을 짓는 거니까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밤. 그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치? 나머지는 뭐. 넘어갈까요? 넘어가 보세요. intervening night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낀 거지. 3일 중에 중간에 낀 night는 뭐가 되겠어? 둘째 밤이지 뭐야. 그지? 이튿날 밤이 되겠죠. 예?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야, 괜찮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네네. 자, 그리고 complementary basis, complementary.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칭찬하다. 그치? 칭찬해 이런 뜻이지? 근데 과연 이게 그런 뜻일까?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왜 생뚱맞게 뭘 칭찬할 건데? 얘는 무료해란 뜻이야. 에? 무료해란 뜻이 있습니다. 2번에 있어. 1번에 칭찬해, 2번에 무료해란 뜻이 있어요. 무료해. 자, 그럼 봐봐. 비록 아침이랑 저녁은 무료다? 그렇지만 점심은 어때? 추가 비용 내야 돼.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겠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몇 번일까? 스튜디오 비짓. 스튜디오 맥락 1번. 그리고 수집가의 집은 맥락 2번. 그리고 전시장이 맥락 3번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만약에 화가나 예술가가 있다고 쳐. 자, 그리고 그 화가가 일하고 있는 개인 화실이 있어요. 얘가 맥락 1번입니다. 맥락 1번의 화실. 그리고 맥락 2번에 어디죠? 수집가. 수집가도 예술가잖아. 집. 각각은 맥락이 될 수 있고 그 예술가와 연관되어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이 맥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 3번이었습니다. appreciation, 감상. 감상이란 뜻이 있죠. 그죠? artifact는 인공물입니다. 인공물이요. artifact, 인공물.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이 지문 의도성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생각이 빠락빠락 나야지, 그치? 빠릿빠릿하게 나야 돼. 자, 의도성이 있냐 없냐, 즉 의사소통적인 신호냐, 아니면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냐, 그죠? 자, 얘는 의도가 있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 정보만 전달하는 신호면 얘는 의도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돼? 안 되지. 왜? 문화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문화가 서로 다른 걸, 그치? 그래서 나는 의도가 없게 행동한 것도 그 상대편은 문화가 달라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시로 신발 밑창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신발 밑창 보여줬을 때 나는 그냥 보여준 건데 반대 문화에서는 이거를 모욕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나는 의도가 없는데 걔는 의도가 있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이 출산 파티시펀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커뮤니케이티브하게 전달이 되고 다른 문화에서는 그냥 단순 정보 전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냥 어떤 단순한 움직임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문화 간에 이제 의도성이 있냐 없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를 얘기하긴 했지만 문화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문화 정체성은 이제 preserved through 뭘 통해서 보존이 되느냐 unique traditions such as 언어나 그리고 그 나라 그 문화가 뭐 지키려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고유한 전통을 통해서 문화 정체성이 보존된다고요? 문화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자, 논술형 4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틀렸느냐? 미안해. 오류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사실은.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이 하나였고 정답은 다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명시적. 그지? 명시적 의식. explicitly be thought of 들어갔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명시적인 의식이 학습 중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학습 중에는 계속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학습이 되고 연습이 됐어.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 are switched into second nature로 바꿨어. 그치? 제2의 천성이 됐대. 2의 천성이 됐다는 얘기는 얘 인스팅트란 얘기거든.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본능적이 된 거야. 본능적이란 얘기는 결국엔 뭐가 된 거야? 자동화가 된 거지. 이미 학습한 내용이 자동화가 됐는데 여기다가 누굴 불러오는 거야? 다시 명시적 의식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과연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까? 아니야. 부정적으로 적용이 된대. 그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자동화는 can be secured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가 안정화될 수 있대요. 안정적이어질 수 있다. 만약 explicit awareness 명시적인 의식이 is reintroduce가 나왔네요. 본문에는 return으로 나왔거든요. 되돌아옴.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단어로 패러했어? reintroduce. 당연히 되죠. 다시 재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불러오는 거니까 어디에? 그 과정이. 그 자동화 과정 또 다시 불러왔어.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에요? 자동화 과정이 그대로 또 그냥 자동화돼서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지금 뒤에 리스크란 단어도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게 아니죠. 오히려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endangered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야지. 또는 본문에 나왔잖아. jeopardize 이런 단어 들어가야죠. 여러분 빨리 써. 뭐 하는 거야? jeopardize 요런 단어가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을 거야. 진짜 니네 문맹고에 좀 어렵게 나잖아. 그치?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뭐 스킬 어쩌고 나오고 있고 뭐 연습을 통해서 이제 노력 없이 스킬이 effortless가 됐어요. 노력 없이도 그치? 노력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자동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가볼까?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어도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영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conscious, focus on, automated, action. 여기까지 볼까 그러면? 전문가가 의식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자동화된 행동. 자동화된 행동에 다시 또 명시적으로 explicit하게 conscious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동사 씁니다. can. interfere 있네.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수행 능력에.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문제풀이 끝났고 지금 막 정신없이 나갔잖아. 그치? 지금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내가 정리한 단어들이랑 그런 거 니네 집에 가서 잘 안 볼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해. 지금 봐. 지금 내가 막 적어줬던 단어들 지금 보고 머릿속으로 넣어 빨리. 집에 가서 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해 빨리. 지금 해. 지금 해. 토끼 눈을 하시네요 다들. 자 진도 나갈게요. 집중해주세요.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다윈의 얘기입니다. 유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전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결국에는 변화하는 환경과 같이 발맞춰서 나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좀 이제 유전적인 제약을 받아서 결국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다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뭔 소리죠? 그죠? 볼게요. 다윈은 대리아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해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Since inheritance, 유전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다. 보수적인, conservative, 보수적인.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보수적인을 그대로 보수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보수적이란 얘기는 결국엔 변화에 민감한 것인지 아니면 변화에 둔감한 것인지 정하나. 보수적이다.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럼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야? 아니면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야? 둔감한이 맞겠죠. 그쵸? 보수적이니까 난 내 걸 지켜야겠어. 나의 규칙과 내가 생각하는 관념을 지키겠어. 변화 따윈 중요하지 않아. 이건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보수적이는 다시 말하면 변화에 둔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관한 겁니다. 무관해요. 본문에 나옵니다. 무관하다. 내용 중심으로 일단 갈 거야.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 나서 다음 시간에 추가 필기 조금 해드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윈은 알았구나. 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변화에 둔감하고 결국에는 무관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 is in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 itself는 앞에 있는 유기체를 받아준 표현이고요. impose가 부여하다, 부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는 환경에 강요한대요. 강요하고 부여하고 부과한대. 숙제를 부여하고 부과하는 건 어쨌든 강요성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강요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기체 자신을 누구에게? 환경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특성에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다시요. 유전은 보수적이다. 유전의 보수성. 유전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유기체 자신을 주변 환경에 강요하는 것이 이 유기체의 본성이자 특성이다. 자,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 Producing many highly similar. 유전을 생각하시면 되죠. 엄마, 아빠 닮아서 나오잖아. 형제, 자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매우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일란성으로 똑같이 생겼니?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조금씩 variable, 조금씩 변이가 있는 그런 자손을 만들어낸대요. 유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뭐에 무관하게?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변화에 둔감하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 조건이나 환경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자녀를 낳아. 자손을 낳아. 근데 매우 비슷해. 그렇지만 조금씩은 다른 그런 자손을 만들어낸대요. 오케이? 정리. 얘는 지금 유전의 보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전의 보수성이란 변화에 무관한 거야. 변화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유전, my way. 유전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나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주변 변화가 어떤지 바뀌든지 말든지 그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유전적인 특징을 보유하는 거죠. 그 상태로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유사하지만 다양한 조금씩은 변화하는 그러한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Producing 분사구문, regardless of는 전치사로 뭐뭐에 무관하게. 자,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유기체가 자기 스스로를 환경에 강요한다고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유전은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건 유기체를 따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유기체,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이제 DNA를 받아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말이야. 그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되는 거고 육지에 사는 뭐 사자 동물이 되는 거고 악어가 되는 거고 인간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데 그런 유전의 보수성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유전의 보수성이 일단 변화에 무관하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위에 어딨냐? 여기 자신을 주변 환경에 강요하는 것에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전이라는 것이 유기체라는 것이 환경에 자기 모습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환경이랑 발맞춰가는 게 아니라 환경한테 자기 모습을 고집하는 거야. 고수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유전의 보수성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조건과는 무관하게 비슷한 자손을 생산했다. 유전의 보수성으로 조건은 무관하고 그리고 비슷한 자손 생산. 그쵸?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은 유전은 변화에 무관하다는 거고 둔감하다는 거고 유전의 보수성에 대한 얘기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자, 그리고 다윈은 더욱이 대니아라는 사실을 이해했죠. 인식했습니다. 유전의 보수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했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이야기도 인식했대요.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organism. 유기체의 이러한 특성의 근본적인 측면들이 imply 뭐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번식하는, 번식성에. 그죠? 번식하는? 번식적인이 낫겠다. 번식적인 과잉 생산. overrun, 과잉 생산. 합쳐서 과잉 번식? 요 정도로 바꿨어도 될 것 같아. 자손을 계속 낳는 거야, 유전으로. 그치? 물려주는 거니까. 유전의 보수성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사하게 나오고 그렇지만 조금씩 다른 자손들을 프로듀싱 했죠. 그런데 프로듀싱의 정도가 어때요? 많아졌어요. 그쵸? 번식, 과잉 번식을 내포한대요. 이러한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유전의 보수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 결국엔 뭐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 자손들의 과잉 번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with organisms routinely producing more offspring. 그래, 그 과잉 번식 설명해주고 있지. 유기체가 통상적으로 더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과잉 번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There are resources to support them. them 누구 말하는 거죠? 자손 말하는 거예요. 자손을 계속 낳는 거야. 과잉으로 계속 낳는 거야. 그죠? 오프스프링 후손들을 계속 유전으로 낳는 거야. 그게 유전이잖아. 그치? 유전으로 물려주는 거잖아. 나 자손을 낳는데 근데 과잉으로 나서 사실은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어쨌든 뒷받침이 되고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손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쑥쑥 낳는 거야. 그래서 과잉 번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어법. with 뭐뭐 하면서 organism 목적격 보어자리 뭐 왔어? producing 누가? 유기체가 지가 낳는 거잖아. 그지? 자신의 자손들을 낳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 와야 돼. produced 아니고. 그럼 얘는 목적어 다시 얘 목적어 다시고 얘는 목적어 다시가 되겠네. 그러면 그치? more offspring은 producing의 목적어 다시가 되는 거야. 그치? offspring 자손이란 뜻이야. 후손 자손. 만약에 얘를 바꿔 쓴다. 접속사 쓰면 되잖아. 뭐뭐 하면서니까. 뭐뭐 하면서 한 채로 이런 뜻이잖아. ing, pp만이 분사구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치사 with도 가능하기 때문에 as 뭐 하면서 주어인 organism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루틴이 그대로 쓰고 그리고 얘를 동사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produce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무조건 ing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 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라지고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당연히 어법적으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돼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어법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감안하시고 무조건 producing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 비슷한 자손을 생산하는구나.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similar 하지만 조금씩은 variable한 offspring 생산을 냈는데 생산의 정도가 과잉이다. 왜 과잉이라고 표현했어? 그 자손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자원보다 자손들이 더 많으니까 과잉이지. 자, 갑니다. 비슷한. 자손을 생산해요. 그런데 생산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자원을 초과한 자손 번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과잉 번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과잉 번식이라고 해도 돼. 자원을 초과한 자손 번식. 그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과잉 번식을 말한다. 자, 계속 the need to survive. 자, 생존할 필요성은 원래는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뭐를 내포하느냐? for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뜻이거든. 생존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The capacity for using necessary resources.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일단. 그치? 그리고 그 능력이 must complement. 뭐를 보완하고 보충해 줘야 되냐면 the opportunity to use them. 그 자원을.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자손이야. offsprings. 여기는 뭐야? resources. 자원이야. 댐이 똑같은데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얘는 자손, 얘는 자원이야. 지칭 문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생존을 위해서는 생존을 잘하려면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원 사용의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도 마주해야지. 자원이네? 라고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죠. 그럼 환경적인 기회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서로 보완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주구장창 생존할 수 있어. 생존의 완벽한 조건이야. 그래. 올 생존
결국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맞아? 그리고 더불어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환경기회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자원은 환경에 있잖아. 왜냐면 밑에서 환경기회라고 패러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환경기회는 환경에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환경기회라고 할게. 야, 여기에 나 지금 너무 배고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할까? 고구마가 있어. 근데 이 고구마가 땅속에 이렇게 요만큼 나와 있는 거야. 고구마 땅속에서 캐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가 고구마인지 모르고 고구마를 발견했음에도 어떻게 캐는지를 모르면 이거 능력이잖아. 그치? 그럼 얘 지금 지나가는 거야. 고구마 먹을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아사 직전인데 이거를 파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야.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만 있으면 안 되잖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유전의 보수성이 그렇게 두질 않아. 완벽한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의 활용 능력과 환경 기회가 서로 어때야 돼?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일치해야지 완전한 퍼펙트한 생존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능력과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앞서서 말하는 자원의 활용 능력을 말해요. 그 필요성, 자원의 필요성, 그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회가 두나 perfectly,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거야. 100% 일치해가지고 그러면 완벽한 생존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유전이라는 놈이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능력과 그 기회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전은 안 써도 돼. 아까 했던 거니까 produce.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The capacities for exploiting the surroundings.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대요. 아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유치원이 만들어주겠지. 그지? 당연하지. 사자야 내가. 그럼 나는 사자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유전으로 당연히 사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겠지. 그걸 유전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 난 인간이야. 고등동물이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더 똑똑하지.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 아빠도 인간이고 그 조상님도 인간이잖아. 그지? 그래. 유전이 그런 능력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 뭐? 어떤 방식으로 능력을 만들었느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그 능력을 주면 좋으련만 환경과 무관한 방식으로 능력을 준 거야. 무관심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유전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환경에 둔감하기 때문에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치? 그 유전은 유전 나름대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자꾸 물려주는데, 근데 그러한 능력도 주는데, 근데 그게 변화하는 환경이랑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indifferent가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무관심하단 얘기는 얘들아 insensitive하단 얘기야. 그지? 무관심하단 얘기는 무관하단 얘기야. 다시 말하면 뭐야? 둔감하단 얘기야. 예민하지 않단 얘기야. 그치? 그렇구나. 그러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삽입이 되겠지. 그치? 반전의 의미로 나오고 있으니까 however 하면서 삽입이 나겠지. 삽입. 결국에 완벽한 생존은 능력과 기회가 일치해야 되는데 능력과 기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자, offspring. 자손은요, cannot anticipate the nature of the condition. in which는 where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전치사가 in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뒤에 그치 in을 붙여도 될 것 같고 이렇게 where로 바꾸던가. 앞에 있는 condition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특징을,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한 특징,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들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들이 처한,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의 특성을 cannot anticipate, 예측할 수 없대. 예측할 수 없대. 능력과 기회가 불일치해서. 능력과 기회가 일치하면 좋으련만 불일치하니까 결국엔 어떤 제약이 있는 거야? 내가 있는 상황의 미래 조건들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그뿐만이 아니야. 그러한 미래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꿀 수도 없어. 그치? 예를 들면 이거지. 나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근데 물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없잖아. 이런 것들. 기회와 결국엔 능력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유전의 이런 보수적인 특성 때문에 결국 모든 생명체들이 다 모든 곳에서 동일한 곳에서 똑같은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여기저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정해져 있다고. 뒤에 있는 대절. 대격이 아닙니다.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어요.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대, 그치? 여기 웨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수터블도 문맥 어휘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매치도 체크해줘, 매치. 이런 단어들 중요해서 문맥 어휘로 나올 수 있어. 일단 체크해. 그리고 동의어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이제 내용 파악 위주가 더 중요해서 일단은. 자, 뭐뭐는커녕, 뭐뭐는 상관없이, let alone, 뭐뭐는 고사하고 이런 뜻입니다. 뭐뭐는커녕.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뭐도 못해? 예측도 못해. 이런 뜻이야. 바꿀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까? 그러니까 결국엔 자손은, 유전을 받은 자손은, 유전의 특성으로 자손을 낳았으니까 그 자손은 유전적인 제약으로, 제약이 있는 거잖아. 그치? 유전적인 제약인 거야.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의 성질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또 바꿀 수도 없어. 그 상황에 맞춰서. 그치? 나를 물고기로 바꿀 수 있냐고. 없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제약이 있어. 그걸로 결국엔 환경 적응에 뚜렷한 제약을 보인다. 제약. 또 썼으니까 한계로 바꿀까? 뚜렷한 한계를 지닌. 이렇게. 그럼 좀 내용이 조금은 더 이해되지 않을까? 왜 그런 거야? 왜 유전적 제약이라고 하고 환경 적응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유전은 환경에 무관하다. 관심이 없어. 그지?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동식물들한테 능력을 제공하니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해. 사람은 사람대로 해. 그지? 동식물, 식물은 식물대로 해. 그런 능력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땅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지?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각각의 유전적인 제약들이 생긴다 이거지. 그쵸? 계속요. 자, while it is true that이라는 것은 it is true, 사실이지만. 얘들아, while로 이어져 오고 있지. whil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while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쵸? while이 중요해? while 뒤에 나오는 주절이 중요해? 주절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그치? while이 중요해? 아니야.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해. 물론 선생님
조금씩 바뀔 수는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봐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우리 조상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우리 지금 그렇게 걸어다녀요? 아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때? 이렇게 굽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때? 피고 다니잖아. 조금씩의 유연성은 존재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유두리가 있어요.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 근데 막, 야, 이제는 팔이 한 짝 더 생겼어. 여기 가운데. 팔이 하나 더 있어. 좀 무서운가? 팔이 더 생겨서 이제 인간이 팔이 3개야. 이러면서 그걸 인간으로 취급해요?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확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갑니다. 물론요. 편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유기체는 can express some amount of flexibility in their form and function in response to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그들과 인접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환경에 반응해서 결국 그들의 형태와 어떤 동심 식물 같은 경우는 좀 바뀔 수 있죠. 줄기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게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기능,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유두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그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유연성을 표현할 수 있죠.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러한 조정이, 그러한 유연성이. 이거 유연성 패러한 거야. 그치? 어저스먼트 D로 받았잖아? 그 앞에 있는 요 유연성을 받아준 거지. 그치? 연결하면 되겠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란 이렇게 D's 어저스먼트로 받아준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조정이 크지가 않아. 굉장히 미비해. 정도가 너무 작아. 유전이 주는 제약은 있다만 한데 그냥 환경적으로 조금 적응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너무 미비한 거야. 덥죠? 자, 그래서 유전적인 제약을 이길 수가 없다. 그치? Compared to the constraint of inheritance. 유전의 한계. constraint.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 한계. 유전의 한계. 제약. 즉 유연성. 미비한 유연성. 미비한 조정. 유전이 주는 제약. 어떤 게 더 커요? 유전 제약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이 존재한다 한들 너무 작으니까 결국 유전이 주는 제약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질 수밖에 없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ot every living thing. 모든 생명체가 everywhere. 모든 곳 어디에서나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중요한 문장 체크하십시오. 마지막 결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도 체크할게요. Inheritance 이 부분. 유전은 어떤 능력? 주변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결국엔 변화하는 환경에는 무관합니다. 환경에는 무관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능력을 주기 때문에 환경과 능력이 서로 불일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전이 주는 제약들이 생기게 돼서 한계를 갖게 되므로 각각의 생명체들이 모든 곳 어디에서나 바닷가에서도 살고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다. 그쵸?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 need 이 문장도 체크해 주세요. 다 중요해.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문장 너무 다 중요해. 됐어. 이제 한 문장 정리할 거야. 자, 아까 constraint 썼죠? constraint of inheritance. 유전의 제약, 한계, 그리고 organism, environment. 유기체와 환경에 아까 매치라는 단어 좀 이용해 볼게요. 부조화, 불일치, 미스매치죠?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부조화, 불일치, 디스하모니 뭐 이런 거 괜찮아. 그치? 네. 자, 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갑니다. 30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30번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얘들아, 근데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치? 그치? 어떡해? 우리 빨리 해야 돼. 다음 주에 막 5개씩 나가야 돼. 자, 갑니다.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근데 얘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대. proper name, 적절한 말고 고유한으로, 고유한 이름, 고유한 명사, 고유명사로 해석해볼게. 고유한 이름, 고유명사가 없는, 고유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conceptualize, 개념화시키고, categorize, 범주화시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때마다, 한마디로 범주화시킬 때마다, 그죠? 너는 그것의 특수성을 추상화시킨다. 뭔 소리야? 자, 여기 있는 abstract away, 추상화시키다. 뭐뭐로부터 추상화시키다. 추상화시킨다는 얘기는 구체화시킨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상세하고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추상화는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뒤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특성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가리고, 그지? 제거하고 떼어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어렵다, 그치? 그래서 얘는 제거하다, 떼어내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될 것 같아. 배제하다, exclude 이런 단어 한글로 일단 써놔. 그래야 그 뜻에 맞춰서 패러됐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의 목록인 구체적 특성을 결국엔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죠? 오, 그래서 여기 무시하다라고 의역했구나. 맞아요. 선생님, 그럼 abstract away 이 단어 ignore 이런 걸로 바꿔도 돼요? 그럼요. 이런 단어로 바꿔도 되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당연히 범주화시키면 범주화를 왜 하는 건데? 하나씩 묶으려고, 그지? 편리하게 우리가 하려고 범주화시키는 거지. 만약에 범주화를 시켰어. 하나하나에 이거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성, 고유성 이거는 당연히 조금은 무시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주화는 실용적인 거야.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실용적인 용도로 우리는 범주화를 쓰는데 범주화 안에 있는 목록들 하나하나는 어찌 보면 하나씩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확대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주제야.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범주화할 때마다. 고유한 명사는 아니잖아. 태양 뭐 이런 걸 어떻게 범주화시키니? 그치? 이렇게 고유한 어떤 명사, 고유한 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싹 다 묶어가지고 범주화시키면 결국엔 그 하나하나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제거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은 개별적 차이를 말하는 거지. 하나의 개별적 차이. 그 묶여진 범주화의 목록들의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계속 예를 들어 데이지꽃, 클로버꽃, 이나마우 잔디에 있는 데이지꽃이랑 클로버꽃을 우리 한번 예시로 들어보재. Those four ordinary noun. 이거 뭐야? 보통 명사. 보통적으로 쓰이는 보통 명사죠. 데이지, 꽃, 클로버, flower,
known 4개로 취급했네요. 이 4개의 보통 명사는 leave out their differences. 아까 1번에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범주화시키게 되면 각각의 목록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지? 그런 구체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4개의 보통 명사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도 결국엔 비슷하니까 결국 그들 사이사이에 생긴 차이점을 생략하게 된다. 차이점을 굳이 따져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데이지랑 클로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리고 꽃이거든. 꽃이라고 하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 leave out, 생략하다요? 생략하다, 빼다, omit이란 단어가 있어요. 생략하다, 배제하다. 아까 exclude 이런 것들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거 아니야. 그치? 범주화 시킨 예시. 4개의 보통 명사를 주긴 했지만 일단 꽃이랑 잔디를 한번 볼까요? 자, 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꽃. 지나가다가 정한이가 수영이 야 저거 뭐야? 꽃이지. 근데 그 꽃 그냥 꽃은 아니잖아 일단. 그치? 뭐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얘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해? 저것은 줄기가 초록색이며 저거는 꽃잎이 5개가 있는 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잖아. 일단은 범주화시킨 꽃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꽃은 categorize 함께 범주화시키죠. 뭘? 흰색 꽃, 노란색 꽃, 그것을 with 베이지색 꽃. 그리고 all the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흰색, 검은색 할 거 없이 모든 색깔을 총망라한 꽃같이 생긴 꽃. 그죠? 그것들을 다 categorize 한대요. 그 categorize 한꺼번에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는 거죠. 화이트여도 되고 옐로우여도 되고 베이지 뭐 여러 가지 색깔. 뒤에 있는 to be found 줄치세요. 발견되어질 수 있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the many other sorts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일반 명칭, 보통 명사, 일반 명칭.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거야. 하나로 범주화시키는 거지. 다양한 차이. 여기 첫 번째 뭔 거야? 색깔. 그치?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차이를 뭐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죠. 경시하고 지나친 거죠. 1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디 볼까요? 잔디도 똑같아. 잔디라고 범주화시킨 것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초록색깔 풀떼기를 우리 잔디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정 경기장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거 잔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잔디 하나하나 다 뭐야?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지? 심는 시기도 달랐을 거고요.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잔디라고 하는 범주화는 결국 the varieties of grass 풀의 다양성을 무시하죠. 범주화시켰으니까요.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하죠. 자, 그리고 all the non-grassy plants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풀이 아닐 수도 있어. 풀이 아닌 식물들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잔디라고 하는 범주화의 그 단어가 그 안에 사실 보면은 다양한데 그걸 무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풀떼기가 아닌 식물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 그래서 뭐해? 확대해봐라. 범주화는 그런 거야. 차이점을 좀 무시할 수 있어. 고유성,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뭐 해라? 확대해라. 그러면 야 명령문이야 얘. 그래서 뒤에 and 온 거야. 그러면 확대하면 그러면 you will find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어느 곳에서든 범주화된 것에서 너는 individuality, 개별성과 고유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개별성, 고유성. No two daisies. 그 어떠한 두 송이의 데이지 꽃도. No two clovers. 2
개의 클로버도 are exactly alike. 비슷하게 생겼으나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둘 다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네. 차이가 있죠. 왜?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자세히 확대해 보면 뭐 꽃이라고 안에 들어갔거나 그 안에 있는 범주와의 꽃의 종류와 색깔의 종류가 다 다른데 꽃이라고 했으나 하나씩 따져 물으면 인디비주얼리티와 유니크니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적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지 꽃도 클로버 꽃도 각각의 인디비주얼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라이크하진 않아요. 노가 들어갔잖니? 정확하게 비슷하지 않아요. 딱 들어맞지 않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and yet 우리가 힐끝 봤어. 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얘네 인터넷에 찾으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일부러 이 두 가지 꽃을 얘기한 것 같아. 꽃이라고 하는 범주와 내의 색깔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거지. 그래서 힐끗 보잖아? 그러면 그냥 똑같은 줄 아는 거야. 예를 들어 carpet, patterned, uniformly enough, 충분히 균일한 패턴으로 그려진 카페트에 데이지 꽃인지 클로버 꽃인지 모르겠지만 무늬가 있는 거야. 힐끗 봤어. 그럼 데이지 꽃일 수도 있고 클로버 꽃일 수도 있지. 그치? 이럴 때는 어때? 그냥 꽃이다. 그냥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범주화된 그 단어를 이용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실용적인 목적으로 범주화를 사용한다는 거야. 아니 그냥 카페트가 중요한 거 아니야. 카페트 쓰려고, 그치? 근데 꽃 모양의 카페트를 원해. 근데 그 데이지랑 클로버랑 비슷해. 그럼 그냥 꽃 모양인 거야. 그치? 카페트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난 카페트가 필요한 거니까 힐끗 봤을 때 그냥 꽃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패턴드 PP 형태 앞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패턴드 된. 그죠? 패턴화된. 유니폼 리가 와야지. 부사니까. 그지? 부사로 꾸며야지. 균일하게. 유니폼 오면 안 되고 부사 와야 돼 여기. For most practical purpose.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범주화 실용적 용도 띵띵 범주화를 하는 이유는 뭐야? 실용적이려고 practical 실용적이려고 그러는 거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the differences 각각의 차이는 데이지 꽃이냐 아니면 뭐야 저기 클로버 꽃이냐. 그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러한 차이가 무시되는 거지. 오케이. 차이 무시해도 오케이. 왜? 우리는 뭐를 위한 거니까? for 실용적인 걸 원하니까. 그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범주화를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차이가 조금씩 무시돼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can be ignored. 무시되어질 수 있어요. 실용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사슬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광욕을 하거나 그지? 어떤 수건에 그려져 있는 모양이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꽃 모양 수건 줘 이렇게 그지? 범주화된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범주화의 단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상적인 범주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가 들어갔네요. 그러나 맥락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맥락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랑 맥락이 유지가 돼요. 그럼 얘는 또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문장으로 하여금 맥락이 바뀌니까요. 그래,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범주화를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목록들의 차이가 무시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어.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groundskeeper of a sports stadium.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관점에서는 관리인은 전문가야.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it is not so. 그렇지 않아요. it is 생략됐어. so? 뭐가 그렇지 않은데? 앞에 있는 이거 받아주는 거잖아. differences는 can be ignored.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고. 관리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하늘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무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걸? 자,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constituent classes 구성 요소에 잔디래. 그러니까 잔디의 구성이 중요한 거야. 잔디 구성이 중요한 거야.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야. 가운데 잔디와 뒤에 있는 잔디와 앞에 있는 잔디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잔디의 성장 단계도 겁나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해. Do matter. 중요하다잖아. 그러면 차이점 너무 중요하네? 오케이, 알았어. 잔디 구성, 뭐 성장 단계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각각 개별적인 차이가 어때? 무시돼도 돼? 안 돼. 중요해. 아까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범주화할 때 그 개별적 차이를 무시해도 됐지만, 그지? 입장이 달라졌잖아. 관리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때? 그 개별적 차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전문인 관점, 전문인 시각, 관점 썼으니까.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상황이 되겠죠. 자, 또 있어. 전문인 관점과 시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야. 개별적 차이가. 또 to an infinite mind. infinite 무한한 마음이래. 그리고 with infinite memory. 얘들아, 우리는 인간이지. 인간이 저장할 수 있는 기억의 한계는 무궁무진해? 아니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다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범주화라는 걸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존재하진 않지만 만약에 있다 쳐. 이렇게 무한한 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를 탑재한 무한한 기억이 있다 쳐. 그럼 그 사람들의 관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한 존재에게 있어서는 풀떼기 하나하나, 얘는 1980년대 심어진 거고 얘는 1996년에 심어진,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있다 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 입장은. 왜 굳이 범주화시키냐 이거지. 자, 무한한 마음과 그리고 무한한 기억력이 있는 대상에게는 각각의 풀떼기에, 풀에 그런 잎사귀들이, 이치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니까 S 안 붙은 거야. 얘네들이 다 고유한 뭘 가지고 있어? 생의 이력을 갖고 있어. 디스팅트 줄쳐. 그들만의 뚜렷한, 유니크, 고유한 생의 이력이 있지. 그지? 똑같은 잔디여도 잔디지만 잔디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씩 다 고유하게 다른 거잖아. 우리도 인간이지만 다 이름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그지? 그러한 생애가 있다고. 그런 각각의 풀의 blade, 잎사귀는 need not be categorized with all its fellow. 동류라고 해볼게. 같은 류의 풀떼기니까. 그지? 같은 옆에 있는 동종의 풀떼기와 뭐 할 필요가 없어? 범주화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지? 메모리가 넘쳐나고 무한하니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있다 치면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need not be 줄쳐. need not be, need. 이거 뭐야? 조동사로 쓰였네. 얘 조동사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be 온 거고 조동사 뒤에 not이 온 거지. 그치? 일반 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고유성과 개별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 누구 입장이야? 무한한 정신과 기억. 존재의 입장에서는 기억 관점이라고 할까? 아까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관점에서는 고유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맞다. 그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래서 as you yourself do, as 뭐뭐 하듯,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네가 너 스스로 do.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R 이렇게 나겠지. 그치? RX 앞에 could have잖아. have는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동사는 대동사여야지. 네가 너 스스로 have its own name, 너만의 이름을 갖고 있듯
모든 것들 각각은 전부 다 그들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마지막 문장 줄쳐 별표. 한 문장 정리해볼까요?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categories, 범주화는 obscure. 아까 추상화 시킨다고 했죠? 제거하고 배제하고 떼어낸다는 거죠. 가린다는 겁니다. 뭘요? 각각의 individual, uniqueness. 그죠? difference 말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 했잖아요. obscure, 무시하다도 표현할 수도 되고 abstract away, obscure, 다 되지 뭐. 그치? mask, 이런 것도 되네. 생각나는 거 다.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클리닉 좀 준비하실까요?